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이론의 기본 이론의 왜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곡을 이제 디스토션이라고 하죠. 기출령을 보면 다음 중 전송로의 동적 불안정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에러로 알맞은 것은 동적이 나오는 거죠. 동적 정적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연 왜곡, 에코, 손실, 주파수 편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문제 전에 맨 끝에 걸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다음 중 에러 발생 전속로의 우연적인 왜곡, 동적 왜곡, 불안정. 자, 우연적인 왜곡이 동적 왜곡 불안정성이란 거예요. 아주 우연하게 발생하는 거. 우연적인 원인이 아니고 시스템의 왜곡, 정적인 불안정성. 그러니까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있는 왜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선, 충격성 잡음, 선로 손실, 선로 고장 등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정적인 왜곡은 주로 이제 시스템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신호가 예를 들어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연 왜곡, 신호가 지연된다. 선로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주파수가 약간 편의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섭 혼신, 외부에서 주로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충격성 잡음, 선로의 일시적인 고장, 에코, 반향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들이 되돌아오는 현상으로서 송수화제의 음성이 되돌아오는 건데 이런 것을 동적 왜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정적인 왜곡을 물어봤죠. 정적인 왜곡. 자, 동적인 왜곡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혼선, 충격, 선례 고장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 선로 자체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신호가 어떤 그 선로를 지나가면은 그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광케이블 길이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왜곡은 일반적인 왜곡이다. 동적인 왜곡은 갑자기 불확실성으로 나오는 왜곡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잡아서 정지 선주 또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 정적인 왜곡은 정지 선주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왜곡 또는 선로 왜곡, 지연 왜곡, 선로 손실, 주파수 편의 이런 것들이 정적인 왜곡에 속한다. 갑자기 일어나는 걸 동적인 왜곡이다. 다시 원래 가서 여기서 보면은 동적인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 갑자기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연, 손실, 주파수 편의, 정지 손주. 그래서 이걸 아까 정지 손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적인 왜곡이라고 했고 에코 같은 거를 이제 동적 왜곡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리동이 되돌아오는 현상으로 송사음이 음성이 되돌리는 현상 또는 선형 왜곡, 비선형 왜곡 있어요. 새로운 주파수가 추가되지 않은 진폭 또는 위상의 변화로서 이렇게 밑에 그린 것처럼 어떠한 그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비선형 왜곡은 주파수 성분이 생성될 때 발생하고 보통 왜곡을 의미하는 게 비선형 왜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파에 대한 불균형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걸 군지연이라고 하고 이 시간에 대한 지연을 평균적인 경과 시간에 대해서 시간적인 지연을 측정합니다. 군지연은 주파수에 따라 평균적 시간 지연과 지연 편차가 달라지는 정도가 군지연 왜곡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와 위상의 측면으로 봐서 선형 위상응답 특성이 있고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선형 응답과 비선형 응답으로 나눌 수 있고 비선형 응답 특성의 주는 비선형 응답 특성은 위상 왜곡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상적인 무왜곡 전속은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상수 이덕 또는 선형 위상이어야 하는 거고요. 위상 왜곡이 없어지려면 전송되는 신호의 모든 주파수 성분들에 대해서 시간 지연을 동일하게 한 것. 그래서 주파수에 따른 위상 편의가 주파수의 선형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위에 걸 얘기하는 거죠. 선형 왜곡은 주파수가 추가되지 않은 진폭이나 위상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 비선형 왜곡은 주파수 성분이 새롭게 주파수 성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비선형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왜곡은 주로 다 비선형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신호가 들어갈 때 그 신호에 어떠한 그 알파벳만큼 이렇게 증가되는 거 선형 왜곡이라고 하고요. 선형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호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호 처리 및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왜곡 유형으로 진폭 왜곡, 주파수 왜곡, 위상 왜곡, 비선형 왜곡 등이 있습니다. 위상 왜곡은 신호의 서로 다른 주파 성분 간의 위상 관계가 변경되어 파형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거고, 비선형 왜곡은 시스템이 응답이 비선형적이어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간의 관계가 변경되는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호 파형이 주파수에 의존하며 주파수 왜곡은 신호 파형이 찍어진 것으로 신호의 진폭 및 위상 스펙트럼이 원신호 스펙트럼으로부터 변하는 것으로 신호 파형이 주파수에 의존하며 변하면서 파형이 찌그러져서 원하지 않는 신호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주파수 의존성 왜곡이라고 하고, 주요 원인은 대역 제한이다. 이거는 뭐냐면 통신 시스템의 밴드위드 그 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메가, 100메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대역폭에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곡의 특징으로 신호가 있어야만 왜곡도 있고, 왜곡이 항상 존재하는 간섭, 자분 등과 달리 신호가 사라지면 왜곡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비선형성, 입출력 채널 특성에 기인하고 왜곡의 대부분은 비선형성에 기인합니다. 주로 AM과 FM 방식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조하시고요. 왜곡의 종류, 선형 왜곡, 비선형 왜곡이 있고, 진폭 왜곡, 위상 왜곡, 군지연, 위상 지연 왜곡 등이 선형 왜곡이라 할 수 있고요. 비선형 왜곡은 고주파 왜곡 또는 혼변조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왜곡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밴드가 인접해 있으면은 요 두 개의 신호가 마치 하나의 신호처럼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PA는 프리앰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호가 밴드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을 통과할 때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이렇게 신호가 멀리 있어야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주파의 혼변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적 왜곡과 동적 왜곡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정적 왜곡에 대해서 무진폭 왜곡 상태는 이렇게 상수 이득의 kb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진폭 왜곡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적 왜곡은 지연 왜곡, 선로 손실, 주파수 편의, 감퇴 등이 있고, 동적 왜곡은 간섭이나 혼심, 충격성 잡음, 선례 고장, 에코 현상 등이 있겠습니다. 동적 왜곡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 정적 왜곡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 동적 왜곡은 갑자기 정지선주로 그랬죠. 정적 왜곡은 지연 왜곡, 선로 손실, 주파수 편의, 정지선주. 기출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상호 변조 왜곡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왜곡을 방지하는 대책. 입력 신호 레벨을 높이면 같이 왜곡이 또 높아지죠. FDM 방식을 한다고 해서 좋아진 것도 아니고, 송수신 장치를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필터를 이용해서 통과된 내 신호를 걸러내더라도 신호가 섞일 수 있어서 3번이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변조 왜곡을 IMD,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고 하고요. 비선형 소자를 통한 RF 신호 처리 과정에서 두 개의 다른 입력 주파수와 신호의 하모니, 서로 이렇게 동이상이 된다는 거죠. 하모닉 주파수들끼리 합과 차로 조합된 출력 주파수 성분이 나오는 현상으로 두 개 이상의 주파수가 서로 간섭하여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증폭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모닉 주파수를 제거하고 피드포워드라든지 피드백을 해서 또는 프리 디스토션 방식으로 해서 왜곡을 극복합니다. 요거는 별도의 동영상, 기사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전송선로의 정적인 불안정성은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왜곡인데, 이와 관계없는 것은 정적인 거와 관계가 없다는 건 동적인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별로 동적인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진폭, 지연, 특성 왜곡, 대칭 왜곡 등이 있는데, 대칭 왜곡이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진폭 감쇄, 특성 왜곡 등등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하시고요. 3번 전송 특성 열화 요인의 정상 열화 요인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상 열화 요인, 그래서 비정상 열화 요인과 정상 열화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선에서는 잡음, 간섭, 외공, 주파수 편사, 위상, 지터, 반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지연, 주파수 편차, 고주파 왜곡에서 요 위상 히트는 동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적. 그래서 여기 위상 히트는 요 뒤에 써 있었죠. 여기 보면은 간섭, 충격성 응답, 잡음, 반향, 에코 등이 동적 왜곡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선로의 전송 특성 열화 요인의 정상 열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랑 똑같은 거죠. 펄스성 잡음, 위상지터, 누화, 반향 해서 여기는 정상 열화 요인이라고 했죠. 정상 열화 요인이 아닌 것은 펄스성 잡음은 비정상 동적 열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전송 에러 발생의 주요 원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잡음, 감쇄, 선형 왜곡, 지연 왜곡. 선형 왜곡은 리니어하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6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 시 진폭 감쇄나 전송 지연에 의한 왜곡을 보완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등하기, 이퀄라이제이션, 등하기라고 합니다. 7번 누화, 잡음, 왜곡 등의 발생률이 낮고 전송 특성 질이 저하된 선로에 적합한 다중화 방식, 이거를 우리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 C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하고요. PCM을 이용해서 표본화 양자와 부활해서 보내기 때문에 전송 특성을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8번 아까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